이쉔유스, 빵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몽둥이로 때려줘야 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혐한을 조장하는 것이 중국 당국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을 빵즈라며 낮잡아보고 거짓말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활동하는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요즘, 한국에 대한 이런 거짓된 정보를 진실로 바로잡던 한 중국인 틱토커가 하루아침에 모든 활동을 강제로 정지당하고 애써 만든 모든 영상이 삭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류의 유행이 강하게 불었었던 중국이 왜 이제는 혐한을 내세우며 빵즈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한국을 비하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중국에 대해 전 세계적인 강한 적대심이 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은 71%, 일본 87%, 호주 85%, 미국 81%, 독일 76%로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며 1대1로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1대1로의 대상국들조차 요즘 반중 감정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위로 시끄러운 네팔도 중국이 공들여 우호국으로 만들려 했던 1대1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 네팔 국민들의 경제적 압박과 이에 따른 민생고가 있었고 누적되던 불만은 거대한 시위로 나타나 결국 네팔 공산당 정부를 내쫓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중국과의 사업으로 네팔의 국가 부채가 치솟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네팔 서민들에게 부담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강력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쟁국이든 우호국이든 전 세계가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여 소위 말하는 중국봉을 중국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위기 상황을 타파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혐한 감정을 불어넣고 있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SNS에는 한국과 관련된 가짜 정보를 전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인의 삶은 정말 처참해서 과일은 비싸서 아예 사 먹지도 못하며 수박을 통으로 사는 저를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본다든지, 한국인은 고기도 거의 못 사 먹는다며 한국의 아이들이 마른 이유도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해서라든지, 한국인들은 수박을 먹지 못해 수박 껍질만 먹고 있다든지 하는 아무 근거 없는 정보로 한국을 비하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국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중국의 인플루언서 후천평은 한국에 대한 왜곡과 혐오 발언에 맞서 사실을 알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웨이보와 더우인, 틱톡 등에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로 쉽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짓으로 한국을 조롱하는 영상이나 마냥 중국 당국을 찬양하는 영상이 아니라 중국의 거짓에 도전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몇 안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대한 혐오와 조롱, 왜곡 정보가 넘쳐납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가는 도둑이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보다 열등하다. 이런 발언들은 웨이보와 더우인에서 수십만 개의 댓글로 응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과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죠. 후천평은 바로 이런 왜곡에 팩트로 맞섰습니다. 그가 올리던 영상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의 실제 모습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객관적 비교를 통한 허위 정보의 반박과 중국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가 했던 컨텐츠들은 실제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보며 한국의 물가 수준과 구매력을 보여주고 한국 서민들의 생활 수준과 소비력이 중국에 비해 훨씬 뛰어남을 증명했으며 한국의 지하철과 교통 시스템을 체험하며 중국 도시보다 더 쾌적하고 질서정연한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별로 계급을 정해놓고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제한된 중국 사회와 비교해서 비교적 탄탄한 한국 중산층의 높은 수준과
교육 기회 균등 등을 긍정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후천평은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중국 내에 떠도는 왜곡은 결국 중국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거짓으로 위안을 삼기보다 한국의 뛰어난 부분을 제대로 직시하여 중국의 발전에 사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은 많은 중국인들에겐 불편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9월에 갑작스레 후천평의 웨이보, 더우인, 틱톡 등 모든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다는 모호한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 영상도 계정도 흔적도 지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말합니다. 그가 다룬 건 정치가 아니었지만 다만 한국을 긍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진 것이다. 또 다른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샤오에이는 중국 중하층, 노동자,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던 중국의 방송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상도 지난달 23일 갑작스레 당국의 검열로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샤오에이의 영상은 중국 청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주택에 살며 값싼 재료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영상 등을 방송했습니다. 그는 중국 산허신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산허신이란 말은 중국 내 첨단 기술의 중심지인 선전의 인력시장 산허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을 산허의 신이라고 자주적으로 부르는 표현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달픈 현실의 삶을 벗어나려 애쓰는 대신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샤오웨이의 영상 삭제는 경쟁을 거부하고 현실에 적응해서 사는 태도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네티즌은 상승을 지향하지 않는 삶이 용납되지 않은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조치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라는 뜻인 공동부유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져 있습니다. 부패한 고위공산당의 집에는 무려 3톤에 이르는 수백억 원 규모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할 정도로 기득권의 부와 사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지만 중국 일반인들 중 무려 5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의 월 소득은 한국 돈으로 17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명문대학을 나온 인재들조차 취직할 곳이 없어서 석박사 학위까지 따고도 오토바이 배달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하며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상황이다 보니 기업들은 35세만 되면 강제 퇴직을 시켜 중국의 30, 40대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등 굉장히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알려지고 싶지 않은 비참한 현실을 솔직하게 SNS에 노출하고 한국을 거짓으로 짓밟으며 중국뽕을 주입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진실된 인플루언서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컨텐츠도 당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있지만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손쉽게 제한되곤 합니다. 검열당한 인플루언서들은 중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자극했고 결국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중국 당국이 그들의 입을 힘으로 틀어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검열 대상이 되는 사회, 과연 그 사회의 미래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후천펑과 사오에이는 영웅도 반중 인사도 정치 세력도 아닌 그저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단지 정확한 정보와 균형 잡힌 시선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수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모든 것이 정부의 권력 아래 단 한순간에 짓밟히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 대한 거짓된 혐오와 왜곡된 정보로 일시적인 중국뽕을 주입시키지 말고 타국을 공격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상과 활동은 사라졌지만 그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 대해 더 책임을 묻고 중국을 더 경계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슈앤뉴스